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49회 정도는 이제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49회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50회 차는 조금 40회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쉽게 냈지만 48회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던, 그렇죠? 그러니까 상중하로 따지면 뭐 살짝 상 정도 되는 문제가 이제 50회입니다. 그러니까 50회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꼬아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서 이제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참고 지침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50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선사문화인데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대요. 농경과 정착이 시작됐다 그러면 신석기 아닐까? 라는 거죠. 한번 또 따져봅시다. 지금 보니까 움집이 있어요. 와, 얘는 현대가 여기 들어와 있네. 그렇죠. 자, 움집이 있고요. 움집. 그렇죠. 그러니까 움집 하면 신석기. 그렇죠. 혹은 청동기철기인데 이렇게 안 생겼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가락바퀴로 실뽑기. 가락바퀴. 그럼 뭐가 같이 나와야 돼요? 뼈바늘. 그렇지. 갈돌과 갈판으로 곡식을 갈기. 그럼 간석기. 간석기.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 만든 석기를 썼던 신석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움집, 가락바퀴, 뼈바늘.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고, 그리고 갈돌, 간석기를 썼던 신석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신석기 어디에 나왔어요? 2번에 나왔습니다. 빗살무늬톡이죠. 1번은 그냥 그 속칭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구석기 때 뗀석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먹도끼. 뭐 청동방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 이건 뭐 갑옷이잖아요. 철갑옷.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시대. 가야의 판갑옷이 지금 왜 나왔을까? 그렇죠?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토기로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다음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나라를 찾는 문제가 요거네요.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했대요. 자, 도둑질한 자는 훔친 것에 12배 일책시비법이 나왔고 12월 달에 영고라는 하늘에 제를 올리는 제천행사 가번. 그러면 또 무엇이 나올까? 일단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윗동네에 평야지역이 있고 일책시비법도 있었고 12월 달에 영고 제천행사를 냈던 부여네요.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마지막 힌트는 무엇일까라는 게 가번이에요. 찾아봅시다. 자,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만이 되겠죠. 사만. 그래서 재정 분리사회를 나타내는 소도. 소도의 짱은 누굽니까? 천군. 그렇죠? 자, 음락간의 경기를 중시한 책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동해지요. 동해. 그래서 동해는 부족 간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소, 말 이런 걸로 변상하고 데리고 오는 거죠. 범금 8조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8조법은 고조선이네요. 고조선.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을 했다라는 거. 사출도는 어느 나라예요? 부여입니다. 부여. 그렇죠?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었고 왕이 통치했던 부여의 사출도. 4번이 정답이죠.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을 찾아보자. 자,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요. 사비성. 남부여로 국호를 바꿨대요.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대요. 누굽니까? 6세기 백제 성왕이죠. 그렇죠? 1번에 정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백제 성왕. 사비로 도읍을 옮겼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꿔서 어디 요렇게 해가지고 신라의 누구 진흥왕하고 연합을 해서 어디를 칩니까? 고구려를 치죠.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잠깐 찾았었던, 그렇죠? 백제 성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성왕. 2번 무열왕. 무열왕은 이제 통일신라 왕이고 근초고왕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소수림왕은 4세기 고구려. 그래서 율령도 반포하고 그렇죠? 뭡니까? 불교도 수용했던 소수림왕. 그래서 왕을 찾아라라는 거 1번 찾았어요. 성왕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재 설명입니다. 국보 119호래요. 모르죠. 몰라. 지정된 고구려의 불상으로 아하 고구려의 불상이래요.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고요. 전체 높이는 16cm. 뒷면에 새겨진 영가 7년명 그럼 뭐야? 이라는 글자로 불사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는 금동으로 된 열의 입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고구려 불상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네. 3번에. 그렇죠? 연가 7년 요 뒤로 돌리면 이쪽 뒷면. 그렇죠? 뒷면. 연가 7년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가 7년에 스님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3번에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일상 삼국시대고 2번은 이제 그 석굴암 본존불이죠. 본존불상. 그리고 신라고 여기는 이제 발에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 병좌상이네요. 그렇죠? 자,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번 들어갑시다.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제도구나. 역사 연극대본인데 왕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백성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돼 있는데 왕이 누구예요? 고국천왕이에요. 그러면 2세기 고구려 왕이구나라는 거죠. 백성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라는 거죠. 흉년이 돼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궁에서 신하와 국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왔어요. 을파소에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려운 백성을 구제할 해결책을 찾아보거라 라고 얘기하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겨울에 갚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행한 것이 뭐죠? 진대법이죠. 진대법 여기 있네요. 그렇죠? 4번이 정답. 1번 의창은 누구 때예요? 고려 성종 이후에 이 진대법을 계승한 거죠. 그렇죠? 춘대춘합제도인데 자, 환곡 역시 환곡제도가 요거예요. 그렇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환곡, 조선시대 환곡제를 개편한 사창제입니다. 그래서 진대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라. 연표에서 골라보는 겁니다. 와, 전쟁인데 지금 보면 어디 고구려 나와 있어요. 삼조고 깃발이 있고 그리고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산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어? 흙으로 쌓아놨네요. 토산. 아하, 그렇죠? 당나라하고 고구려 전쟁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우리 고구려군이요. 당군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군의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아서 공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성안에서도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는 거죠. 자, 7세기 안시성 전투인데요. 요거는 고구려에 누가 쳐들어온 거죠? 당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 이전에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수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막았습니다. 살수대첩. 그래서 살수대첩 이후에 안시성 전투죠. 이 시기를 연표해서 찾는 거예요. 자, 광개토대왕이 즉위했죠. 이게 몇 세기예요? 4세기. 자, 5세기죠. 여기는 6세기입니다. 여기가 7세기고요. 여기가 또 7세기네요. 그럼 지금 당나라하고 전투, 안시성 전투는 우리가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7세기인 거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니면 라가 될 거야. 그렇죠? 7세기 전투인데 당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직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있었으니까 살수대첩이 있었죠. 이 이후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라번이죠. 그렇죠?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는 645년에 있었어요.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벌써 눈에 확 띄는 게 스님이 한 분이 딱 보여요. 원효 대사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주요 활동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무예가를 지어서요.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이거 불러봐. 그래서 부르게 했고 대승기론소 이런 것들을 저수를 내서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불교를 쉽게 풀어서 써놨다라는 거지. 백성들이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누굽니까? 원효 스님입니다. 그렇죠? 자, 원효 스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야죠. 여기에서 빠진 것, 그렇죠? 화쟁사상도 있고요. 아미타 신앙도 있고요. 그렇죠? 신문화쟁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1번 세속오계를 지었다. 화랑도의 세속오계죠. 신라 화랑도의 세속오계는 원광법사가 지었습니다. 신문화쟁론을 저술했다. 누구예요? 원효. 2번이 정답이고 수선사 결사를 이거는 고려, 진울. 그렇죠? 고려의 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얘기했고요. 영주에다가 부석사를 건립을 했던 의상 스님이에요. 의상. 원효.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원효 대사하고 의상 스님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대에 살았는데 어디 당나라에 유학 가는 길에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유학 가는 길에 원효 대사가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동굴에서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고 원효 스님은 다시 돌아옵니다. 난 유학 안 가도 돼? 라고 하고 의상 스님만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2번이 원효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자, 우리가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보자라는 거죠. 우와, 땡땡월, 땡땡, 요일, 날씨, 일기네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보여요. 여기 어디예요? 불국사예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여행하였다. 신라인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그들의 높은 예술 수준에 감명을 받았고 8세기 중엽 김대성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어디에서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이 어디가 어디예요? 불국사잖아요. 그렇죠? 자, 2절을 둘러보며 불교의 이상세계를 지상에 건설하고자 했던 신라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다 읽어봤지만 가번하니까 불국사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불국사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어디? 3번이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이죠. 자, 금산사는 어디에 있어요?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있습니다. 법주사는요. 법주사 팔상전이죠. 충북 보은에 있어요. 수덕사 대웅전이네요. 그렇죠? 수덕사 대웅전 예산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불국사를 찾아라. 그러니까 경주 불국사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가국가. 자, 옛날 북쪽에 고구려, 서남 쪽에 백제, 동남쪽에 신라가 있어서 이것을 삼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되고 고려가 편찬을 했으니 잘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망한 다음에 남쪽에 신라, 북쪽에 무엇이 있었으니 지금 보면 지금 요 내용이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대요.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구려와 백제가 망했대. 고구려와 백제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신라가 통일을 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쪽에 신라, 북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큰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를 남북국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 역사가 있었으니 이것을 발해라고 합니다. 발해. 통일 신라와 발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가번이에요. 그렇죠? 남북국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되는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발해사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가 국가는 어느 나라? 발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발해의 설명 찾아봅시다. 1번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제죠. 백제 6세기 무령왕이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어느 나라? 발해. 왕은요 선왕 때예요. 발해 전성기 때 중국에서 해동성국, 동쪽에 바다를 낀 성대한 나라라고 칭송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설치했습니다. 구서당 10정.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나라?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래서 구서당 10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영원히 즐겁자. 누구예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지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발해는 2번밖에 없다. 2번이 정답이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밑줄은 이 인물에 대해 설명인데요. 옳은 걸 찾아요. 야, 지금 눈 한쪽이 없는 사람이 지금 스님 같은데 칼 들고 와 하고 있어요. 자, 신라 왕실의 후예로 알려진 이 인물은 양길의 부하가 되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양길의 도적대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후 그는 송악을 도부로 삼아 새로운 국가를 세웠으니 스스로를 미륵부처라고 칭하였습니다. 누구예요? 왕실의 후예로 양길 밑에 있다 양길을 쫓아내고 자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송악에다가 도읍을 삼아서 새로운 국가 후고구려를 만들고요. 자, 901년에 누가 만들죠? 궁예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누구예요? 궁예를 물어보고 있고 여기 궁예가 나와 있죠.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누구예요? 왕건이죠. 왕건이 고려 태조일 때 훈요 10조 후대 왕들은 들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남긴 것이 훈요 10조지요. 자, 청해진을 설치했다. 누굽니까? 장보고예요. 장보고. 자, 백제 계승을 내세웠다. 그럼 뭐예요? 후백제겠죠. 후백제 누가? 후백제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워요. 자,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태봉이라고 하면 후고구려예요. 후고구려 태봉이라고 바꿨죠. 후고구려를 태봉이라고 국호를 바꿨으니 이것이 누구다? 이것이 궁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쉬웠어요. 여기에 보면 1, 2, 3번이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밖에 남아있는 거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이 그림은 고려 31대 왕인데 태해정 광경성 이거 외우는 학생 별로 없죠? 모르겠다. 왕과 왕비의 초상화인데 시대는 고려 시대구나. 31대 왕이니까 고려 후기 정도가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왕은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을 물리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른바 반원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원나라가 싫어. 나 반원 정책 할 거야 라고 했던 왕이 누굽니까? 공민왕이지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공민왕이 있고 공민왕의 비, 그러니까 원나라의 공주, 노국대장 공주예요. 그래서 노국공주와 공민왕의 그림이 나타나 있다. 자, 지금 공민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에서 설치합니다. 자, 이 교정도감을 무신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다가 어떠한 무신이 탁 등장을 했는데 그때 최씨무신 정권, 최충원이 정권을 잡을 때 교정도감을 만들어요. 아무튼 국민왕과는 거리가 있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은 이제 고려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고려 초에
고려 전기에 만든 건데 지금 공민왕은 고려 후기의 왕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스시마섬은 언제입니까? 이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이덕무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스시마섬을 정벌하게 되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돼 있죠. 국민왕 때 유인우 장군을 불러서 쌍성 총관부를 치고 원래 우리 땅을 회복하자라고 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 국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이지요. 자,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라는 거죠. 자, 후삼국 통일 과정. 아하, 후삼국이면 후고구려가 있고요. 후백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가 있을 때예요. 그렇죠? 자, 문헌조사 인터넷 방법. 금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했냐면 후고구려를 누가 건국해요? 그 궁예가 건국하죠. 궁예의 오른팔 넘버 2였던 사람 왕건입니다.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해요. 후백제를 공격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금성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후고구려, 여기도 후고구려가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경순왕이 항복합니다. 경순왕이 항복했다라는 거죠. 신라가 투항을 했다. 935년에 투항을 했고요. 일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 삼국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후백제와 고려의 전투입니다. 아무튼 이 가에 들어갈 내용, 이때 삼국이 이렇게 항쟁을 하고 있을 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고창전투인데요. 이 고창전투는 930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930년에 후고구려와 고려와 후백제가 전투를 했던 것.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기냐면 고려가 이겨요. 그래서 고려가 승리했던 전투, 고창전투입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렵죠. 그러면 나머지 걸 봐보자는. 진포대첩이요? 이거 언제예요? 진포대첩. 이건 고려 말이잖아. 고려 말입니다. 우왕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 말인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삼별초의 항쟁? 이거 고려예요. 고려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몽골 쳐들어왔을 때 몽골에 대항해서 끝까지 우리가 저항을 했다라는 거고, 위화도 왜군은 언제예요? 고려 말입니다. 오호, 고려 말.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 가서 군대를 돌려요. 지금 보면 보여요. 2, 3, 4번이 다 고려 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거 모르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창전투가 1번이 고려와 후백제가 전쟁을 했었던 930년 전투였다라는 거죠. 1번이 정답. 자,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번. 가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인물을 찾아야죠.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죠. 경의 건의에 따라서 설치된 별무반을 거느리고 여진을 정벌하래요. 별무반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죠.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거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 누구예요?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별무반이에요. 별무반이라고 하면 일단 인물은 누구냐면 윤관입니다. 윤관. 그리고 윤관이 누구에게 건의해요? 숙종 때 숙종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별무반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숙종 때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예종 때 이제 훈련시켰으니까 치시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누구 왕 때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지금 누굴 물어봤어요? 왕 때 시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인물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어렵죠?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윤관이
여기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1번 우상국을 정복했대요. 우상국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잖아요. 그렇죠? 자, 사군육진을 설치한 건 누구예요? 사군육진 세종 때잖아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에요. 지금 고려인데 들어가면 안 되죠.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고려 성종 때 누구예요? 서희.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거란의 1차 침입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강동육주를 확보하잖아요. 자, 동북구성을 축조한 것은 누구예요? 예종 때 윤관입니다. 윤관이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국가.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라는 거죠. 병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일단 병란도. 그럼 병란도니까 고려의 국제무역항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고려의 국제무역항이 병란도예요. 자, 송에서 인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죠. 송나라가 있었어. 그러니까 고려시대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가는 고려. 고려시대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1번 건원중보를 발행했습니다. 이거 누구 때요? 고려 숙종 때. 그러니까 건원중보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 숙종 때.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2번 신해통공을 단행하였다라는 거. 조선 후기 정조 때잖아요. 자, 연분구등법을 시행했다. 누구 때예요? 조선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기준으로 해서 풍년일 땐 좀 더 내고 흉년일 땐 덜 내고 하는 제도.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누구 때요? 조선시대 성종 때. 관에서 그 세금을 징수받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제도. 관수관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맞는 거 고려시대는 누구밖에 없어? 1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다 조선이고.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번. 가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고려의 통치체제 마련. 시기를 벌써 내줬어요. 고려. 시무 28조. 최승로인데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을 누가 해요? 성종이에요. 그렇죠? 고려 성종. 자, 국자감 대학교도 만들었고요. 상평창도 설치해서 물가조절기구잖아요. 경학박사, 의학박사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했고 그리고 이성육부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성종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고려 성종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왔네. 1번 12목을 설치했다. 고려 성종에 대한 설명이죠. 맞고요. 지편전은 누구 때요? 조선시대. 일단 틀렸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지편전 누가 만들어요? 세종대왕이 만들고 이 지편전을 나중에 계승해서 이걸 바꿔서 지편전을 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홍문관으로 바꾼 사람은 조선 성종이지요. 자, 경국대전을 편찬했습니다. 편찬하기 시작한 사람은 조선 세조가 되고요. 편찬해서 완성하고 반포한 사람은 성종이 되는 거죠. 일단은 다 어느 시대예요? 조선. 틀렸고. 자, 네 번째 독서선풍가요. 이건 신라 때잖아요. 신라 원성왕이 국학 당시의 대학교의 졸업자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지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성종과 관련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가. 등불처럼 불꽃처럼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 활자본인 무엇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해서 알린 그녀. 지금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우리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 활자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직지심체 요절이죠.
조선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외규장각 의궤의 국내 반환을 애쓴 그녀. 외규장각 도서 요것도 프랑스 애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다 프랑스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프랑스의 요거는 직지심체유조를 애들이 가져갔고 이 외규장각 도서는 병인양요 때 가져갔고 박병선 박사의 꿈과 열정이 춤과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번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직지심체유절. 2번이 정답이 되죠. 1번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조선시대 성종 때예요. 우리나라에 있고요. 왕후천축국전. 요건 이제 프랑스에 있어요. 이게 신라의 해초가 당나라 거쳐서 오천축국 인도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건너오면서 쓴 기행문인데 요것이 이제 왕오천축국전. 무구정광대 다란이 경우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석가탑에서 발견됩니다. 석가탑이라고 하면 불국사 3층 석탑. 그렇죠? 무구정광대 다란이 경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그렇죠? 4번.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고요. 1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7번. 밑줄 근 이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조선시대로 떠나간 시간여행 조선시대래요.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뭐가 이렇게 해서 차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에 차고 다녔던 이것을 관람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 이게 뭐예요? 이게 호패법이잖아요. 호패법.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이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양반에서 천민 중에 최하층이 노비죠. 노비까지 차고 다녔던 일종의 신분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조선 태종이 만듭니다. 태종이. 그렇죠? 그래서 왕권 강화 그리고 국가재정 확보책을 두 가지를 이룩했던 태종 때 호패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몇 번에 나와 있어요? 3번에 나와 있죠. 호패. 그렇죠? 그래서 1번 교지는 왕이 이렇게 해서 교지에서 땡땡땡 누구를 몇 품에 임명한다라고 왕이 얘기한다. 직인 꽝 찍혀 있는 거. 이런 거. 왕이 내리는 왕명을 쓴 것이 교지. 그렇죠? 족보는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했고 이렇게 간에 집안에 그 어른들을 기록한 내용이죠. 공명첩은 어떤 거예요? 공명첩은 여기 땡땡땡이 비어 있습니다. 땡땡땡을 몇 품으로 임명한다라는 내용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어 있는 첩지 공명첩이죠. 양반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그렇죠. 공명첩. 그래서 정답은 몇 번? 호패에 관련된 것으로 3번이 정답이죠.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번.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담아서 세종 때 편찬된 책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그렇죠? 효자, 최루백이 아버지의 묘를 지켰어요. 잘했어요.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럼 지금 뭐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지금 상복 입고 이렇게 묘지를 지키고 있고 여기에 설명까지 되어 있는 세종 때 있었던 의례서. 그러니까 예법서죠. 이게 뭐예요? 세 개 있잖아. 삼강행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어? 3번에. 삼강행실도 동의보감은 누구예요? 광해군 때 누구? 허준이. 의학 백과사전을 만드니 그것이 동의보감. 그렇죠? 악화괴범은 성종 때 만들었던 악보죠. 악보. 그렇죠? 악화괴범. 용비어천가는요. 그 용비어천가는 왕들의 그 역대 왕들에 대한 찬양 뭐 이런 것들 누구 때? 세종 때 기록을 해놓은 용비어천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 가짜를 쓰니까 노래처럼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세종 때 만들었던 윤리서, 예법서 3번의 삼강행실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1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 19번.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가왕. 조선 7대 국왕.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세볼 수 있어. 태정, 태세, 문, 단, 세. 누구야? 그럼 세종이야, 세조야? 세조지요, 세조. 와, 이렇게는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못 찾았으면 그냥 넘어가요. 누구의 모습을 담은 밑그림이 공개되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어진 모사범을 옮겨서 그리는 과정에서 제작됐고 누구는 육조직계제를 다시 시행하는 등 왕권 강화를 노력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육조직계제 하면 누구누구가 나와야 돼? 태종과 그리고 세조가 나와야죠. 제일 먼저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종. 근데 다시 시행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조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힌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7대 국왕 그리고 육조직계제를 다시 시행. 그렇죠? 세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세조에 대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 경복궁을 중건했대요. 이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틀렸고. 두 번째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누구 때요? 세조 때요. 그래서 현직 관리들만 니들 일한 만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현직 관료들에게만 주었던 직전법.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대요. 초계문신제는 누구 때예요? 조선 후기 정조 때예요. 정조 때. 자, 오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라는 거죠. 완성은 누구 때입니까? 숙종 때입니다. 요건 진짜 좀 어려운데 오군영이라고 하면 선조 때부터 만들어요. 선조 때. 그냥 이건 기억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선조 때 훈련도감을 만들고요. 그리고 인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만들어요. 그리고 숙종 때 금위영을 만듭니다. 금위영. 그러면 지금 군대가 몇 개야? 5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군영 체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선조. 그래서 오군영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건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훈련도감이 나와요. 그래서 훈련도감을 어느 때 만들었다? 누구 때예요? 선조 때. 이건 기억해야 되고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은 인조 때 만들었고 이 숙종 때 금위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오군영 체제를 완성했다. 이 5개의 완성은 언제예요? 숙종 때. 그러니까 숙종 때라고 봐야죠. 너무 어렵지? 괜찮아요. 답과는 상관없잖아. 답은 여기 찾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시기 찾는 거네. 자, 신립장군이 있어요. 오호. 이순신 장군이 이거 뭐야? 임진왜란.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신립장군이 이곳 탐근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적을 섬멸하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1592년 4월 달에 이 충주 전투를 했는데 여기에서 신립장군이 전사하지요. 그렇죠? 패배하고 전사예요. 자, 이순신 장군이 칠청량에서는 패배했지만 아직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12척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일본 애들 다 몰아내자라는 명량해전 1597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7월 달. 자,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1592년에서 1597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이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에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다 합쳐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지. 자,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이거 언제예요? 요거는 고려시대잖아. 고려 말 우왕 때. 그렇죠? 틀렸어요. 강감찬이 나왔어요. 귀주에서 거란을 격퇴하였다. 거란의 3차 침입. 그래서 고려 전기예요. 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뒀다. 근데 행주산성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는 알겠어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는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놔둬. 여기 놔두고 한번 보는 거예요.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적을 막아냈. 이거 언제야? 고려시대, 고려 후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임진왜란 언제 터진 거죠? 조선 선조 때예요. 왕. 그렇죠? 일단 선조 모른다고 해도 조선시대에 터진 겁니다. 근데 지금 고려니까 정답은 뭐밖에 없어? 3번밖에 없죠. 그렇죠? 권율의 그 행주대첩은 1593년 2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593년 2월 달이니까 이 안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고 연도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연도 같은 거 이런 거 맞춰라라고 문제는 안 내.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를 봐서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본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초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연도까지 몇 월이냐 이 사이에 들어가라 이러면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21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이번에 어디 교리에 임명됐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승진했나 봐. 어디에 이제 임명됐대요. 궁궐 내의 서적을 관리하고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리.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어디예요? 홍문관. 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조선의 3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문관. 그럼 홍문관을 찾는 거죠. 그럼 정답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에. 홍문관. 그렇죠? 홍문관이 정답. 1번 승정원은 조선의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비서기구예요. 어사대는 고려시대 잘못했던 관리들 비리를 이렇게 감찰하는 감찰기구가 어사대. 그렇죠? 집사부는 뭐예요? 집사부는 신라의 요것과 비슷한 기구예요. 왕명도 출납하고 뭐 이랬던 비서기구 집사부. 정답은 몇 번? 조선의 홍문관.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2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틀린 것. 현종 때 있었던 두 차례의 예송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자라는 거죠. 서인과 남인이 예법을 둘러싸고 대립한 것이에요 라고 돼 있는데, 자, 현종 때 예송 논쟁을 한번 볼까요? 일단 인조가 있고요. 인조 두 번째 아들 효종이 있고 복림대군이 왕이 됐고요. 그의 아들 현종이 있어요. 현종 때 있었던 것이 예송 논쟁인데, 자, 이 현종 때 아버지 효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인조의 계비, 그렇죠?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 이 자의대비는 누구야? 현종의 할머니, 그렇죠? 근데 살아계시니까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옷을 상복을 입잖아요.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이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붙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서인이 1년 입으면 된다. 남인이 아니다. 3년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겨? 서인이 이겨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효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단 말이죠. 효종의 그 왕비. 그러니까 이제 현종의 어머니죠. 돌아가셨는데 자의대비가 또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의대비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아니다. 1년만 입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예송 논쟁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대립이에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죠. 몇 차례 있었어? 한 차례,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서인과 남인이 예법을 둘러싸고 대립한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두 번째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조광조가 왜 나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문제가 되었어요. 몇 년 따지고 있는데 맞네요. 그렇죠?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뒤에 각각 일어났어요. 효종이 돌아가시고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신 뒤에 일어났던 일이네요.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래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결과, 그래서 이것은 기묘사화 정도가 돼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으로 정답. 2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3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아, 골든벨이에요. 엄청 어렵지. 그렇지?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해청에서 주관합니다. 자, 두 번째, 특산품 대신 쌀, 배, 동전으로 납부하네요. 삑, 뭐야? 아, 지금은 알아야지. 대동법이잖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합니다. 삑, 대동법. 정답. 그렇죠? 자, 1번 과전법은 언제입니까? 고려 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공양왕 때. 공양왕 때 토지를 나누자라는 제도죠. 그래서 신진 4대부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과전법. 자, 균역법은 뭐예요? 군포를 두 필로 냈던 것을 한 필로 나눠주는, 그렇죠? 아, 이 절감시켜주는 영조 때 시행했던 균역법. 자, 영정법은 뭐죠? 토지제도인데 풍년하고 흉년하고 이런 기준 두지 않고 그냥 최하 등급으로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조 때 시행했던 전세입니다. 땅에 내는 세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대동법으로 정답이죠.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24번.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왕. 근데 왕이 비석을 세웠으니까 이 비석이 어떤 비석일까라는 거죠. 이 건물 안에 있는 비석은 탕평비래요. 와, 선생님 끝났어요. 이거 아는 분, 아는 사람, 그렇지? 영조 때잖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영조 때 탕평정책, 그래서 탕평비석을 성균관 안에다 세웁니다. 두루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음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치우치고 두루 원망하지 못함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는 어려운 글이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조 때 탕평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딱 보면 탕평비 딱 보이네. 자, 1번 비변사를 역파했습니다. 비변사를 역파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자, 이런 것 때문에 왕권이 약해지고 있어. 이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 삼군부 이 힘을 다시 복원한다라는 거죠.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누구예요?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법전, 속대전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나선 정보를 단행했다. 이거 누구 때요? 효종 때. 효종 때 우리 조총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총부대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두 차례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라는 거. 누구 때예요? 숙종 때. 숙종 때 그 청나라에서 요청하죠. 청나라에서 얘들아 국경 설정하자라고 해서 숙종 때 조선의 대표 박권을 보냈죠. 박권을 보내요. 청나라의 목국 등과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어디에서 백두산에서 만나죠. 백두산에서 만나가지고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래서 동쪽은 토문관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여긴 조선 땅이야 라고 얘기했던 간도 문제 숙종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어디? 2번에 있네요. 2번이 정답이죠.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조선 후기 실학자면서 문장가래요. 조선 후기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고 연암, 오호 연암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연암 박지원입니다. 아하, 들어본 것 같지? 호는 연암이에요. 자, 양반전, 허생전을 저술했고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목류도 언도를 그렸대요. 안견이지, 안견. 그리고 안견은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에 활동했던 화가지요. 자, 두 번째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열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제
저술을 냈던 열하일기. 2번이 박지원의 활동으로 정답.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4개로 구분을 했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재마가 동의수세 보원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자, 4번 대동여 지도를 제작한 것은 누구예요? 철종 때 김정호. 심리척이죠. 그래서 대동여 지도를 김정호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박지원에 대한 설명은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